근데 김문수 후보도 후보가 되고 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선거라는 게 참 좋은 게요.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요. 다만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부정선거론자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오는 29일, 30일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막판에 좀 보수 진영이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3등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판의 시대 정신을 잡았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저로서는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 집무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청와대를 좀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중도 보수 얘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인데 그러나 요사이 이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저는 퇴색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는데 이 한국 정치판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그럽니다. 자충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만하면 자충수를 두게 돼 있어요. 대표님, 그 강제 후보 교체 사태를 좀 지나서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좀 대선 출발선에 섰어요. 좀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하는 게 좋을지. 근데 김문수 후보도 후보가 되고 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선거라는 게 참 좋은 게요.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좀 미지근하지만 사과했잖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잖아요. 네. 다만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부정선거론자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오는 29일, 30일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아, 본인이 이제 또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소신대로 한다면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투표하지 말고 본투표하자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거는 투표율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건 황당무계한 거짓말 아닙니까? 더구나 윤석열 씨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한때는 유권자의 한 30%를 속여 먹었는데 빨리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 결별하지 않으면은 토론 과정에서 몰리고 무슨 선거가 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니 저는 이 전생에 윤석열 씨는 이재명 후보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재명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남기면은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소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씨를 업고 인수봉을 오르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밟고 가라 그래야지. 나를 밟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업고 갈 게 아니라 윤석열을 밟고 올라가도 지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상당한 차이의 2등을 하게 돼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짐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 그리고 한 4개월 동안 광장 세력과 어울려가지고 탄핵 반대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30m 뒤에서 뛰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판은 이재명 후보 페이스대로 내란 정치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막판에 좀 보수 진영이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3등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판의 시대 정신을 잡았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 다 파퓰리즘 공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향한 청년을 향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지금 아주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60년에 미국의 케네디 생각이 납니다. 나이도 비슷한데 어제 저 아마 청계천에서 출정식 연설을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작은 벽돌이지만 이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3파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유리해요. 2파전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3파전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준석 지지율이 올라가고 특히 국민의힘에 실망한 이 합리적 보수가 이준석 지지로 기울면은 지지율이 15%까지 근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판은 단순히 성패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침몰하는 이 보수, 분열된 보수의 새로운 뉴 리더를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현재로는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이 새로운 보수의 뉴 리더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쿠데타 사건 이후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는 없죠. 아마 오늘 중에 많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근데 1, 2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지지율 격차가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3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기적은 없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2등 하는 사람이 좀 격차를 좁히는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격차를 좁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전을 했느냐 아니면 참패를 했느냐 이렇게 될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관전의 이제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도 많고 공포심도 많아요. 파기환송 재판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잡기 전에도 저렇게 하는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아무리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되겠죠. 통합으로 한다고 한들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큰 의문점을 던진 점에서 이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거는.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저로서는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 집무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청와대를 좀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아마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반발 여론이 생길 것이고 그게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민생 살리는 것은 못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정책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전력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사실상 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세종시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망하려면은 저 충청도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은 끝이 안 좋아요. 특히 남쪽으로 충청도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북한 대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한 대결은 민족 사이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권력 투쟁인데 평양의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의 정통성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평양을 붙이면 서울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북한에도 1970대 초까지 헌법에 통일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바꿨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종시로 옮겨보라고요. 세종시 대 평양시 이렇게 되면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 이전이라는 엄청난 여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재명 후보에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납득하는 것 같았어요.